이걸 모르니까 맨날 돌파하려다 막히는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스피드도 잘 나지 않고요. 이런 것만 해보셔도 확 달라집니다. 그 디테일은요, 농구하는 분들 보면 열정이 진짜 대단합니다. 같이 할 파트너가 없어도 혼자서도 공 하나만 가지고도 훈련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그런데 그 열정에 비해서 농구의 디테일을 제대로 배울 만한 데가 마땅치 않아서 좀 안타깝다 그래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거든요. 특히 농구하는 분들 중에서 돌파가 안 된다, 첫 스텝이 느리다,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요. 발을 어떻게 쓰느냐라고 하는 포인트가 돌파를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가르는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엄지발가락을 잘 활용하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엄지발가락이요, 헬트 같은 운동 보면 그렇잖아요. 이건 팔 운동이다, 이건 등 운동이다, 이건 하체 운동이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타겟들을 딱 잡고 그 운동들을 하는데요. 그게 안 되면 이 운동 뭔가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농구할 때 보면 그런 디테일이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 보이는 훈련들,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이렇게 선수들이나 운동 잘하는 분들이 하는 거 보면 이런 거 하면 실력 좋아지겠네 싶은 거라든지, 아니면 그냥 막연히 시간을 때려 넣어서 그런 훈련을 한다든지,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좋아지기는 하는데요. 근데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디테일을 잡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훈련 양만 늘린다던가 무작정 그럴듯해 보이는 보강 운동만 하다 보면요, 아무리 해도 몸이 따라가지 않는 몸치분들이라던가 조금만 빡세게 훈련해도 다치고 아픈 유리몸,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주 디테일한 하나하나의 포인트, 그걸 쌓아 나가야만 성장이 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맨날 열심히 해봤자 우리가 지향하는 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정도까지 실력을 늘리고 싶은데 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게 굉장히 높기 때문에 디테일이라고 하는 계단 하나하나가 설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가려고 그러면 우리가 지향하는 도달점은 굉장히 높은데 비해서 거기까지 올라갈 계단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서 성장이 정체되어서 좌절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 분들도 그렇고, 아마 이 영상 대부분 평범한 동호인 분들이 많이 보실 텐데, 한 끗 차이가 연봉을 수십 배, 수백 배, 그 이상 갈라놓는 탑 선수들 있죠.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디테일을 잘 잡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조금의 차이가 이기고 지고를 결정하잖아요. 그 이기고 지고에 따라서 연봉 차이가 정말 많이 나는 게 선수들인데, 이 프로 선수 세계에서도 디테일이 한 끗,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걸 제가 15년 동안 사람의 몸에 대해서 그리고 운동에 대해서 정말 미친 듯이 공부하면서 직접 적용해보면서 얻은 노하우를 담은 내용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 말씀드릴 건 엄지발가락입니다. 단순히 엄지발가락 잘 쓰세요 이렇게만 이야기할 거였다면 이렇게 장황하게 시작하지도 않았을 거고요. 엄지발가락을 어떻게 쓰는 건지 구체적으로 그 감각을 느껴보고 여러분들이 직접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까지 안내해 드릴 텐데요. 제가 직접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보기만 하지 마시고 각각의 동작들을 한번 따라해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느껴지는지 몸의 감각들을 체크해 보시고 그 내용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가만히 서 있는 상태에서부터 시작해 볼 거예요. 여기서 발에 어떤 감각이 느껴지는지를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편하다라고 느끼는 자세로 한번 서 보시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발 어느 부분에 체중이 실리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체크해 보는 건데요. 이 상태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새끼발가락 쪽, 그러니까 발 바깥쪽 부분에 체중이 많이 실린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새끼발가락이 체중이 실려 있는 상태, 이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경우면 괜찮을 수도 있는데요, 이 상태로 운동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엄지발가락 쪽으로 너무 과도하게 쏠리고 새끼발가락은 좀 떨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도 좋지는 않고요. 뒤꿈치에 과도하게 쏠린다던가 발 앞쪽에 또 과도하게 쏠린다던가 어느 쪽이든 간에 과도하게 한쪽으로 쏠려서 서 있는 그런 자세가 좋지 않다 보니까 뒤꿈치, 엄지발가락, 새끼발가락 이 세 개의 포인트로 체중을 지탱하고 서 있는 자세부터 한번 체크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서 있을 때 이 발을 어디를 지탱하는가 라고 하는 이 감각만 잘 느끼고 엄지발가락을 조금 더 눌러준다 라는 정도만 해보셔도 충분하고요. 여기서 간단하게 한번 운동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애초에 엄지발가락이 좀 들려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엄지발가락 꽉 눌러보세요 라고 했을 때 새끼발가락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엄지발가락만 조금 더 눌러주는 그런 식으로 엄지발가락을 눌러주게 되면 발바닥 쪽에, 그리고 발바닥부터 이어지는 장비골근이라고 하는 종아리 바깥쪽 부분에도 근육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발바닥과 종아리 바깥쪽에 힘이 들어오는 그런 느낌을 한번 느껴보시고요. 이게 바로 엄지발가락을 썼을 때 느껴지는 감각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실전에도 잘 적용해 보셔야 되고요. 난 잘 모르겠는데 나는 애초에 엄지발가락 서 있을 때 잘 눌려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강도 높게 엄지발가락을 활용하는 감각을 느껴보고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매트 있으시죠? 매트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살짝 가벼운 이불 같은 거를 발 아래 놓고 한번 서보도록 할 거예요. 매트를 엄지발가락의 중족 골두, 그러니까 발 앞쪽에 한 4분의 1 지점 정도에서 눌러놓은 상태로 체중을 지탱해 주시고요. 이렇게 서서 그냥 한 다리로 버티기만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발로 매트를 땅을 꽉 눌러주면서 버텨줘야겠죠. 그럼 이렇게 버티기만 해봐도요, 앞서 말씀드렸던 엄지발바닥 쪽에 근육들이 있다고 그랬죠. 이제 그중에 대표적으로는 무지내전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고, 이제 종아리 쪽으로 이어지는 장비골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고요. 이 부분이 버티면서 힘을 쓰는 것만 해도 충분히 운동이 될 텐데요. 여기서 나아가서 움직이면서 이렇게 동작을 해서 힘을 길러주는 운동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버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움직임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떨어지지 않게끔 잘 버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몸 위쪽이 움직이는 상태에서도 발이 떨어지지 않게끔, 엄지발가락이 떨어지지 않게끔 버텨주는 정도로 운동을 해주시면 발바닥에 근력을 기를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해서 안정성을 길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단순히 안정성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발에서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면서 발바닥의 근육과 이어지는 종아리 쪽의 근육을 좀 더 강력하게 기르는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건 발의 모습 그리고 움직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고 설명드리면 더 잘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발에 대한 메커니즘을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발 같은 경우에는 보면 뼈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서도 발 중간 부분, 행족근 관절이라고 해서 얘가 이렇게 안쪽으로도 움직일 수 있고 또 바깥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엄지발가락으로 땅을 누를 수도 있고요, 새끼발가락 쪽으로 땅을 누를 수도 있고요. 그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해볼 거는 엄지발가락으로 땅을 누르는 행족근 관절의 회뇌라고 하는 이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어렵게 설명드리긴 했는데요, 실제로는 간단합니다. 다리를 벌리고 서 있는 상태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여기서 무릎이 살짝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해주시고, 그러면 엄지발가락은 땅에 더 눌려있고 새끼발가락 쪽은 땅에 더 떨어진 상태가 되죠. 이 상태를 만들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뒤꿈치를 떼면서 엄지발가락으로 땅을 단단하게 눌러주는 그런 느낌을 만들어주면서 왼쪽으로 몸이 이동하는 느낌, 그리고 오른쪽으로 몸이 이동하는 느낌, 이런 식으로 엄지발가락으로 땅을 밀어내면서 몸이 이동하는 감각을 한번 느껴보시는 겁니다. 이 동작을 그냥 한번 해보시면 느껴지시겠지만 종아리 쪽뿐만 아니라 발바닥 깊숙한 곳에, 발바닥 아치라고 하죠, 이 부분에 힘이 들어오는 그런 느낌을 한번 느껴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발바닥에서 종아리 바깥쪽에 이어지는 곳에 힘이 들어오는 그런 느낌을 잘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단순히 왼쪽으로 살짝 움직이고 오른쪽으로 살짝 움직이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왼쪽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오른쪽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사이드 스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동작까지 한번 해보시면 발바닥의 근력을 길러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테니까 이렇게까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감각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힘이 제대로 들어오는가 라고 하는 부분 말씀해 주시고, 잘 안 되는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문제들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엄지발가락을 잘 쓰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나면 그래서 이게 실전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데, 이런 의문이 드실 텐데요. 실제 사례 영상 처음에 짧게 설명드리긴 했지만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짚어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 디테일을 잘 보셔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디테일을 구현할 수 있어야 진짜 실력이 느는 걸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면요, 돌파해야 할 때 자세를 보면요, 다리를 옆으로 벌린 상태를 만들게 됩니다. 다리를 순간적으로 옆으로 확 뻗어서 한쪽 다리로는 땅을 밀어내주고 반대쪽 다리는 당겨오면서 땅을 딛고 그대로 옆으로 빠르게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때 바로 엄지발가락이 핵심입니다. 땅을 밀어내는 다리, 그 엄지발가락으로 땅을 강하게 밀어내줘야 몸이 순간적으로 확 튀어나가는 돌파력을 만들 수 있거든요. 여기서 엄지발가락에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거나 새끼발가락 쪽으로 힘이 빠지면 아무리 다리를 뻗어도 그 한 발이 느려지면서 상대 수비한테 막힐 시간을 주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보강 운동부터 한번 잘 쌓아 나가 보는 거고요. 그 보강 운동 이후에 실전 움직임까지 적용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실전 연습까지 한번 해보시고 나면요, 엄지발가락이 이래서 중요하구나 라는 것들 한번 느껴보셨을 텐데,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엄지발가락을 사용하는 감각, 여기서 이어지는 장비골근이라는 근육 말씀드렸었죠. 이건 퍼포먼스, 기량 향상에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돼서 발목이 꺾이는 분들 굉장히 많죠. 난 발목이 불안해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이게 좀 어려운 용어로는 내번이라고는 하는데, 이렇게 발목이 안쪽으로 툭 꺾이는 상태가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발목이 삐끗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발목을 안쪽으로 꺾이는 걸 딱 잡아주는 게 종아리 바깥쪽에서 발목 바깥쪽을 잡아주는 장비골근이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보강 운동들, 이것만 꾸준히 해줘도 발목이 훨씬 더 튼튼해지실 텐데요. 애초에 그 동작이 잘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밴드를 가지고 발목을 바깥쪽으로 돌려주는 그런 형태로 운동을 해주셔도 충분할 거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요, 발목을 자주 삐거나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보면 단순히 재활만 하면 되겠지, 보강 운동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사실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거든요. 보강 운동 당연히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연습하는 경기하는 그런 상황에서 엄지발가락으로 땅을 제대로 밀어내주는 그 올바른 움직임을 만들어줘야 발목에 가는 부담도 줄고 통증 문제도 확 줄어듭니다. 재활과 운동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같이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잘못된 방식으로 움직이면서 보강 운동만 반복해봐야 결국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실전으로 이어지는 이 이론을 잘 적용했다면 경기력이 실제로 많이 늘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말씀드린 건 엄지발가락, 이게 정말 중요하긴 하지만요, 그래도 전체에 비하면 극히 일부분일 수밖에 없거든요. 몸 전체에 비하면 뭐 손목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몸통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골반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무릎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잘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드린 것만 해서는 실력 향상에서 뭔가 아쉬운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빠르게 실력 향상을 원하신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게 움직일 때 어떤 메커니즘으로 움직여야 하는지 그 디테일을 알고 적용하는 것과 이 디테일을 모르는 상태로 그냥 무작정 훈련하는 시간만 늘리는 것, 이 두 가지에는 성장 속도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한다 그래가지고 누구나 탑 선수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건 절대 아니지만요,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 안에서 최대한 빠르게 무리 없이 갈 수 있다는 걸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바로 디테일이니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디테일 실제로 적용해 봤을 때 효과를 느끼셨다면 이거 확실히 이렇게 하면 좋아지겠는데 싶은 생각이 드신다면 제가 전체 내용을 담은 빠르게 움직이기 위한 전자책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은 엄지발가락을 잘 써야 된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실제 현장에서도 잘 적용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퍼포먼스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이 정도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